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으로 두 번째 미국 우선주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추방작전과 이를 위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내일부터 뉴욕시, 시카고 등 피난처 대도시들에서 단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공약을 담은 행정명령 100여 개를 발표하는 등 역사에 남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미국 우선주의 실행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낮 12시부터 임기를 시작함으로써 두 번째 미국 우선주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오늘 11시 30분 연방의회 앞 서쪽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동부를 몰아친 한파로 연방의회 내 로툰다운에서 열렸으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의 선서에 이어 정식 임기가 시작되는 12시 트럼프 당선인이 선서를 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미국 해병군악대의 대통령 찬가 연주로 시작됐고 기수단 등이 입장한 가운데 티모시 돌런 카톨릭 뉴욕대 교구장과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의 축도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재임 때 지명했던 브렉 카바나 대법관 앞에서 각각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또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 국회의원을 비롯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지만 취임식장이 아닌 캐피탈원 체육관 등에서 중계 화면을 통해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렀으며 오늘 아침 9시 40분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내외,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티타임을 가진 뒤 오전 10시 25분 같은 리무진에 타고 취임식장인 연방의회로 향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에 따라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 책상에 차기 정부의 성공을 비는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며 131년 만에 진검다리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수출 확대, 강력한 관세 정책 도입 등을 통해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개선하고 우리의 자유와 영광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과 함께 집권 2기 시대를 선포한 뒤 곧바로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그의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선포됐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6개의 의제로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입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추방작전과 이를 위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내일부터 뉴욕시, 시카고 등 피난처 대도시들에서 단행됩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천만 명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대대적인 이민급습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첫 번째 이민급습 작전은 당초 21일부터 시카고에서 전개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으나 사전 유출을 이유로 재고에 들어가 오히려 다른 피난처 도시들에서 거의 동시다발 또는 연쇄적으로 펼쳐지는 충격과 공포작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톰 호만 국경총수는 이미 시카고 현지를 방문해 사상 최대의 추방작전은 바로 이곳 시카고에서 시작할 것이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고의로 방해하거나 범죄자들을 숨겨준다면 내가 그를 기소할 것이라고 공표하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은 시카고에만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규모로 투입돼 주말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 체포하게 되고 다른 피난처 도시들 중에서 우선 지역으로 꼽아온 덴버, 뉴욕시, 일터 단속의 시범 시행 지역으로 거론해온 워싱턴 DC, 상징적인 LA 등에서도 단행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대부분을 폐기하고 자신의 공약을 담은 행정명령 100여 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미국 우선주의 실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뒤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거 폐기하고 약 100개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 트럼프식 새로운 질서 추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고했던 대로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난동 사태로 기소된 범죄자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령을 내렸고 연방의회 난동 때 채증에 나섰던 연방수사국 직원 등 50여 명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사실상 파면했습니다. 또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이 이제 끝났다며 남부국경 경비 강화는 물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위한 작전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행정명령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명령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로 당초 공약한 대로 미국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의 모든 행정명령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초강대국의 지위 확보로 앞으로 미국의 혈맹이라도 미국에 대한 기여가 없다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행보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방문,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진행 중이며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인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침례교회를 방문, 예배 뒤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힘들고 현재 진행 중임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위험과 가능성의 경계에 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는 미국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다가올 더 좋은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의 여정을 끝내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29살 아이였을 때만큼이나 열정적이며 결코 지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방문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2020년 대선 경선 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준 곳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각각 임명했다며 자신이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상원으로 당선된 뒤 52년간 워싱턴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오늘 대통령 퇴임 뒤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 뒤 델라웨어주 사저에 머물게 됩니다. 미국 주재 독일 대사가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집권 중 미국의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본국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 트럼프 행정부와 독일과의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주재 독일 대사가 본국에 보낸 대외비 보고서를 확인했으며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작성된 것으로 안드레아스 미카엘리스 주미 독일 대사의 서명이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미 독일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집권기에 주의제로 최대한의 파열을 설정했다고 평가하고 헌정 질서를 재설정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의회와 주정부의 권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과 견제와 균형이 대부분 훼손될 것이며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은 독립성을 박탈당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고 빅테크 기업들은 공동 통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자신이 추구하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미국 사법부,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악의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미 독일 대사는 트럼프가 정치적,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장악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이민자 대거 추방, 자신의 적대적인 인사에 대한 보복, 본인과 측근들의 사법 처리 회피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재해석 등 훼손 시도가 일어날 것이며 트럼프와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과 언론을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이미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미 독일 대사의 이 같은 평가는 사실상 트럼프 정부를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부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한 것이지만 독일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주미 독일 대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취임 시기 후 독일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취임 직전 각각 가상화폐를 출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예 대놓고 대통령직을 악용, 1억 천금 벌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밤 11시 트럼프 코인으로 명명된 가상화폐를 출시했고 출시와 동시에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 어제 73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트럼프 코인은 약 2억 개로 추산돼 출시 하루 만에 이 코인 시가총액이 147억 달러, 한화 약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트럼프 코인 가격은 한 개당 40달러로 하락, 시총은 82억 달러로 추산되며 70달러 이상에 샀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코인과 별개로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남편 트럼프의 질세라 같은 날 멜라니아 밈코인을 출시하는 등 부부가 세트로 가상화폐를 출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럼프 코인을 출시하며 자신의 트루스 소셜과 일론 머스크의 X의 트럼프 코인을 소개하며 대대적인 판촉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 승리를 축하할 때라며 내 새로운 공식 트럼프 밈이 여기 있다고 트럼프 코인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역시 자신의 X 계정에 공식 멜라니아 밈이 출시됐다. 여러분은 지금 즉시 멜라니아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이 코인의 홈페이지를 직접 링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멜라니아 코인 역시 거래 시작과 함께 가격이 8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탓에 조금 늦게 멜라니아 코인이 출시되자 트럼프 코인의 가격이 40% 이상 떨어지는 제살깎기 풍경이 연출돼 씁쓸함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가족의 새로운 가상화폐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는 윤리 문제를 낳았고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결국 중단됐다가 13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18일 오후 10시 50분 기준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삭제됐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제정됐다는 문구와 함께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틱톡은 270일이 되기 약 3시간 전에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오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틱톡 측은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1억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틱톡을 미국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발표가 나온 직후 일부 사용자들은 틱톡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함에 따라 미국인 10명 중 6명이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BS 방송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2,17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0%가 미국 경제를 낙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과거 CBS가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2021년 바이든 58%,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56%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까지 응답자의 67%가 낙관적 전망을 피력했고 30세에서 44세까지는 62%, 45세에서 64세까지는 60%, 65세 이상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좋다는 38%인 반면 나쁘다는 응답이 56%에 달했고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좋다가 52%인 반면 나쁘다는 31%로 긍정적인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이기가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답변이 39%에 달했고 특히 트럼프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74%가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년 뒤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56%에 달했고 응답자 50%가 트럼프가 생활용품의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재무부는 15일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계속 지급된 소셜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미 3,1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애국단체협의회는 17일 플러싱 레너드 스퀘어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 요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공수처와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고 애국 동지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하자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개전 471일 만인 19일 6주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오후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티의 알사라야 광장에서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넘겨줬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이날 석방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허드슨 야드를 오가는 7번 전철의 정시 운행률이 91.1%로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욕포스트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체 운행한 열차 중 지연되지 않고 정시에 운행한 비율이 가장 높은 전철은 L 노선입니다.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이번 LA 산불 피해 보상에 집중하겠다며 슈퍼볼 광고를 철회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이번 산불로 인한 보험 청구가 8,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전체 청구 액수로도 약 5천만 달러 이상이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억만장자들의 총재산이 지난 한 해 동안 2조 달러가 증가해 이는 2023년 대비 3배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13% 증가하는 반면 이를 견과류와 콩류, 생선 등으로 대체하면 치매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살 장소로 악명이 높은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에서 최근 자살하는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에 설치한 자살 방지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 기온은 1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 지는 시간은 5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